네, 고. 예. 다시 인사해요. 네, 안녕하세요. 김중호 인사드립니다. 김중호 부동산 TV 제 149회 방송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수들의 투자 수칙을 따라하라, 이런 주제입니다.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우선 부동산 신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신문 오진영 기자가 3월 9일자로 보도를 했습니다. 나무 심은 것은 돈보다 아파트를 노린 것이다. 감정평가사가 본 LH투기 나무를 심은 건 금전적 보상보다는 농지법 위반 회피나 대토 보상을 염두에 둔 것이다. 감정평가사 A씨는 전체 보상액에서 수목 보상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한 데다 지작물은 수목 건축물 등이죠. 지작물은 실비 보상이 원칙이어서 보상액이 적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민일보의 권남영 기자가 3월 8일자로 보도를 하기를 토지 보상금 늘리려고 희비 수종 빽빽이 심은 LH 직원,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간부급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광명시형 지구내 토지를 매입해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 수종으로 꼽히는 왕버들나무를 심었다. A씨는 3.3 평방미터 한 평당 약 25주의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다. A씨는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기 때문에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또 광명시형 신도시 토지와 광명 역세권 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LH 직원들은 수용되는 땅을 왜 샀을까요? 답은 환지 개발 방식이고 대토 방식으로 땅 또는 아파트 분양권을 얻는다, 이러한 이익이 있기 때문이다. 또 희귀 식물, 용버들, 식재를 왜 했는가? 거기 해답은 희소 가치가 있고 성장 속도가 빠르다. 옮겨 심는 비용이 묘목값보다 더 많이 받는다. 보상 기간이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입니다. 환지 시에 건생 또는 일종 주거지 부지를 받고 매입 평당가 평당 150만 원에 이제 매입을 했는데, 건생 부지로 받을 경우에는 평당 2천만 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총 7,000평 100억대를 매입했는데 또 융자를 또 58억 받았죠. 이게 나중에는 600억 내지 700억까지도 가능하다. 또 맹지를 샀다. 이 맹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땅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평당 50만 원을 더 주고 샀습니다. 1인당 필요한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을 맞추기 위해서 이 맹지를 더 사들였다, 그런 얘기죠. 광명 일직동 가용 토지는 10만 평 정도 됩니다. 역세권에. 그런데 이제 LH에서는 이렇게 작은 면적은 들어오질 않습니다. LH에서는 100만 평 이상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다음 민간 회사 또는 시공사에서 3만 평 단위로 100% 환지 방식으로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신도시 말고 역세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업지, 준주거지, 아파트 부지로 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음 타 지역 아파트 분양을 볼 것 같으면 서판교 일대는 평당 4천만원 선이고 피가 10억 정도 붙었습니다. 위례 신도시는 피가 5억대, 광명 역세권은 피가 6억에서 10억 선 프리미엄이 붙었습니다. 또 일직동의 다른 그 토지 사례를 들어드리면 240평을 샀는 사람이 있는데 4년 전에 20억에 샀습니다. 근데 현재는 60억으로 무려 300%가 올라갔습니다. 역세권은 3기 신도시보다 더 좋은 입지다. 역세권 시세가 최고다. 용도도 상향 조정된다. 토지의 용도, 지목, 용도도 상향 조정됩니다. 우리가 확보했던 땅은 여기서 400m 거리로서 금싸라기 땅입니다. MBC 뉴스데스크의 정진욱 기자가 보도를 하기를 신도시 옆 땅 사는 투기 타짜 2년 만에 20억의 차익을 냈다. 3월 9일자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다음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의 사례입니다. 2018년 7월 1000평을 4억 5천만원에 매입을 해서 5개월 뒤 신도시가 발표되고 2019년 4월에 7억 4,500만원대 팔았습니다. 계양 테크노밸리와 100m 거리며 9달 만에 3억의 차익을 발생시켰습니다. 고양 창릉 신도시 지구 옆 김모시 용두동 땅입니다. 2018년 4월 3억 3천만 원에 매입을 해서 1년 뒤에 신도시가 지정이 되었고 2년 뒤에 4억 5,6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2년 만에 1억 5천만 원의 차익을 시현을 했습니다. 또 최고를 보인 것은 왕숙 신도시 1km 지정.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하기 직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 금액은 19억 5천만 원. 매도한 금액은 무려 39억입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약 20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가 평가하기를 큰 신도시가 들어가면 주변 지역에 개별 아파트 사업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또 신도시 부지 바깥에 있는 인접한 땅들은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꾼들이 판치고 있지만 정부의 감시 바깥에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MBC 뉴스의 뉴스데스크 정진욱 기자가 보도를 했습니다. 다음 LH 직원들이 신도시 투기를 했는데 볼 것 같으면 첫째 일반인들보다 한 수 위입니다. 일반인들은 이 개발 계획을 잘 모르죠. 개발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달러 빛을 내서라도 땅을 사게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쥐고 있기 때문이죠. 58억이라는 대출 이자가 많을 걸 생각하지만 현재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월급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두 번째, 소수의 컨설팅 업체는 진짜 돈 되는 땅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발지 안쪽은 크게 못 봅니다. 오히려 개발지 주변 땅이 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 MBC 뉴스 데스크에 보도를 했죠. 이게 바로 풍선 효과 때문입니다. LH 직원들은 센터 안에 투자를 했고 단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용버들나무 식재를 원래는 간격을 1m 50 간격으로 심어야 되는데 25cm 간격으로 식재를 해서 한 평당 25그루를 투자를 했고 나무값을 나중에 나무값과 20비까지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실제 사례를 들어드리면 시흥시청역 트리플 역세권 상업지 옆 땅 약 20m 떨어져 있는데 평당 60만원, 85만원, 90만원으로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3배 이상 상승이 되었습니다. 또 철탑, 신도시는 철탑이 지중선으로 들어가게 되죠. 당초에 평당 20만원인데 현재 280만원으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남 미사지구와 강동구 사이에 있는 임야는 현재 평당 60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시흥 능곡 신도시 인접 땅에 그 600평을 투자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개발 환지 시에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단독 필지 시세는 현재 평당 2천만원 선입니다. 또 아파트 부지로 이 땅이 개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때는 8배 내지 9배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산 서구와 파주 운정지구는 GTX A 노선이 2023년도에 개통이 되는데 아파트가 7, 8억이던 것이 앞으로 15억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강남 아파트가 20억대인데 말하자면 여기 일산 서구나 파주 운정지구도 GTX가 들어가게 되면 판교의 아파트하고 맞먹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발 제한지도 일지라도 50%를 임대주택을 넣고 50%를 일반 분양할 경우 그러한 땅일지라도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무조건 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임대주택은 또 10년 후에는 일반 분양이 됩니다. LH 땅의 건설사 분양가들은 현재 평당 870만원, 땅 분양가가 평당 870만원인데 일반 땅은 평당 400만원으로 매입을 하더라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게 되는 거죠. LH 땅이 아니라도 분양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시흥 능곡 지구는 15년 전에 30만 평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로 제2 능곡 지구가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흥 시청역과 능곡역 일대에 논바닥은 2년 전에 평당 40만원에서 60만원이었는데 현재는 평당 400에서 480만원을 호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엄청난 변화가 예상이 됩니다. 또 고양시 대공역 일대 땅 또 5년 만에 10배가 상승이 되었습니다. 고수들은 개발지 주변 땅을 사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땅 투자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 변화에 투자한다. 둘째, 국가적 대규모 개발 재료에 투자한다. 셋째, 지역적 소규모 개발 재료에 투자를 한다. 넷째,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한다. 다섯 번째, 정보에 투자를 한다. 여섯 번째, 투자 시기를 적절히 포착을 한다. 일곱 번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목을 선택한다. 여덟 번째, 특히
용도 변경 지역에 투자한다. 오늘의 주제인 고수들의 투자 수칙을 따라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땅의 활용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덧셈, 뺄셈 정도만 할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계산해 보면 된다. 셋째, 분석은 실전 투자로 연결돼야 한다. 넷째, 땅의 내재 가치를 부여해 보면 판단력이 생긴다. 다섯 번째, 투자와 투기를 구분해야 된다. 투자와 투자는 일단 부자가 되고 난 후에 투자냐 투기냐를 따지자. 똑같은 말입니다. 여섯 번째, 투자를 할 때 큰 수익을 기대하지 말라. 일곱 번째, 정보 한 건에 투자 한 번 할 각오로 임해야 한다. 여덟 번째,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한다. 아홉 번째, 가격 고점을 속단하지 마라. 열 번째,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 실정법에 저촉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11번째, 믿을 만한 부동산 컨설턴트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12번째, 경기가 불확실하면 최고 우량주에만 투자를 한다. 13번째, 토지 사기 등을 주의하라. 사기 분양에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4번째, 현명한 투자자는 겨울에 밀짚 모자를 준비한다. 중장기 시장 전망을 바탕으로 투자 상품을 골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김중호 부동산 TV 제149회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호였습니다.